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57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축구토토 승무패가 주중 주말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살인적인 일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박싱데이에 서서히 돌입을 하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가 주중에 펼쳐지면서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이 자료 취합 시간이 굉장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풋볼살롱은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57회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될 만한 양질의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전술 분석을 들고 왔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께서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은 하루에 166원만 투자를 하시면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축구토토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최종픽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이미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승무패뿐만 아니라 축구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풋볼살롱이 프로토에서 매 회차마다 구매를 하는 구매픽을 빠짐없이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이 정배 주력픽을 따로 구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이 정배 주력픽뿐만 아니라 고배당 픽을 조합을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97회차 같은 경우에도 4.0배, 3.3배라는 이 정배 주력 조합이 적중이 됐고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는 풋볼살롱보다도 내공이 상당하신 이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프로토나 승무패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고 계십니다. 직접 구매를 한 프로토픽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고 실제 공유를 하신 픽들이 적중이 돼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승무패 57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빌바오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에서 3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 골 결정력에 문제가 드러나면서 라리가 7경기에서 5무 2패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이 무득점 경기가 최근에 4경기나 될 정도로 이 최전방에서의 마무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 공격 자원인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가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상당히 이 크나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세비야와의 상대전적 면에서 빌바오가 앞서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무려 2승을 거두면서 세비야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빌바오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빌바오가 공격력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나 이 빌바오가 세비야와 마찬가지로 최소 실점을 달리는 팀입니다. 지금 라리가에서 실점이 세비야와 마찬가지로 11골로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빌바오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무려 9차례나 될 정도로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특유의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마탱이가 간 세비야를 상대로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짤즈부르크 원정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또다시 유로파 리그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에 실패를 한 세비야이고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승 3무 2패로 홈에서의 6승 1무 0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고자 느낌이 나는 경기력이 있습니다. 특히 득점력이 2배 이상 원정에서 하락이 되기 때문에 세비야 역시 최근에 측면 자원인 라멜라 선수와 주포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득점력이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과 똑같은 실점을 하고 있는 짠물 수비 빌바오를 상대로 득점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2연패가 없었던 세비야이기 때문에 세비야가 부러진다면 사이좋게 무승부로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빌바오가 지난 시즌 세비야를 상대로 2전 전승의 상대전적 우위가 있고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른 세비야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세비야와 함께 라리가 최고 짠물 수비팀이 다름 아닌 빌바오이고 세비야가 최근에 엔네시리 부상 이후에 최전방에서 확실한 피니셔가 없기 때문에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바오 역시 항상 공격수의 골 결정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팀이고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득점 무승부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전방 압박을 가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비야가 높은 점유율과 많은 패스를 통해서 지공을 선호하는 반면에 빌바오는 마르셀리노 감독 특유의 4-4-2 포메이션 체제에서 간결한 공격과 빠른 다이렉트 플레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술 상성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승패가 갈릴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유가 있다면 승무패로 지어범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팀 모두 최전방 마무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과 올 시즌 세비야가 2연패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최고 짠물 수비의 두 팀 맞대결이라는 점을 종합을 했을 때 저득점 무승부가 가장 마음이 가지만 현재 빌바오가 근소한 정배당을 받은 상황에서 무승부만 가져가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울 수 있는 분들은 승무패로 지우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폴더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8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발렌시아와 엘체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가 홈구장인 메스타야에서는 3승 4무 1패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올 시즌 무승부가 7차례로 최다 무자비 공동 3위를 달리고 있고 엘체 역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올 시즌 6번의 무승부를 캐고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최근에 5경기 2승 3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공격수 막시 고메즈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주전 중앙 수비수 파울리스타 선수가 최근에 장기 부상에 빠지면서 전력 누수가 있고 핵심 왼쪽 풀백인 호세가야 선수 역시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강점이 세트피스 공격인데 파울리스타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뚝배기 한 방이 좋은 수비수인데 파울리스타 선수가 최근에 결장을 하면서 발렌시아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감독이 교체가 됐습니다. 프란 로드리게스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카디스전에서 리그 8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감독 교체 이후에 카디스전 승리를 포함해서 컵대회 포함 2승을 달렸기 때문에 감독 교체빨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체 역시 중앙 수비수 비가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엘체는 홈에서 2승 3무 2패로 다부진데 원정에서는 1승 2무 5패로 확실히 원정 고자 면모가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어려워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테테 모렌트 선수가 2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베테랑 피델이라는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엘체 역시 한 골 정도는 득점할 수 있는 득점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발렌시아가 유리하다고는 보여지지만 구매율이 너무 발렌시아 쪽으로 몰린 감이 있습니다. 지금 촬영 기준으로 74%, 75%가량 발렌시아로 투표율이 몰렸는데 이 발렌시아가 믿으면은 무승부로 부러지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엘체 특유의 무자비 면모가 나온다면 감독 교체빨을 고려를 해서 투폴로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발렌시아가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는데 왼쪽 측면 공격의 핵인
호세가야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측면 공격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발렌시아의 강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뚝배기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수비수 파울리스타 선수의 장기 부상 역시 발렌시아 입장으로서는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엘체는 프란 로드리게스 감독 교체 이후에 컵대회 포함해서 2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발렌시아가 홈구장 메스타야에서 강한 면모가 있고 엘체는 원정에서 약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최대치는 무승부가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엘체의 선수단 면면을 봤을 때 루카스 페레스나 보이에, 모렌테, 피델, 호산 같은 공격과 중원에서의 활약상을 본다면 굉장히 스쿼드 자체가 다부진 면모가 있습니다. 따라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엘체의 감독 교체빨과 양팀의 무자비 성향, 그리고 발렌시아가 전력 누수가 있다는 점과 투표율이 너무 발렌시아에 몰린 점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충분히 무승부까지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번리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번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리가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뉴캐슬 원정에서 0대1로 덜미가 잡히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웨스트햄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에 2패를 당하면서 수모를 겪은 번리이고, 공격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코르네 선수가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에이스 자원인 크리스 우드 선수 역시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격 원투펀치의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7차례로 최다 무자비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무자비 면모가 있습니다. 번리의 특징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가장 좋은 팀입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공동 4위를 달릴 정도로 제공권을 활용한 세트피스 공격이 강점인데, 의외로 제공권에 비해서는 세트피스 수비력은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 최다 연패가 2연패라는 점에서 충분히 현재 1패 중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을 상대로 2연패를 당해도 패턴적으로 이상할 게 전혀 없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홈 경기에서 전원 로테이션을 가동을 해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미 유로파리그에서 조 1위를 확정을 했던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이 자그레브전 패배는 경기 결과는 상당히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력적인 안배를 한 웨스트햄이고 올 시즌 원정에서도 기복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충분히 번리전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패턴적으로 봤을 때 2연패가 없습니다. 현재 1패 중이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2연패가 없다는 점에서 번리에게 패배로 덜미가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웨스트햄의 주포 공격수인 안토니오 선수가 지난 시즌에 번리 상대로 3골로 강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안토니오 선수가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상황에서 안토니오 선수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봄직한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유로파리그에서 로테이션을 가동을 한 웨스트햄이 번리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번리가 2019-20 시즌에는 웨스트햄을 상대로 2승을 거두면서 웨스트햄 킬러 면모가 있었는데, 당시에 번리의 전술적인 색깔이 지금보다 수비 라인이 상당히 낮으면서 무게중심을 내리고 선수비 후 역습, 롱볼에 집중하던 시기였습니다. 반대로 2020-21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번리가 웨스트햄에 2패를 당했는데, 최근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번리가 지난 시즌부터 무게중심을 상당히 끌어올리면서 압박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전방 압박 수치를 나타내는 PPDA를 나타낸 통계표인데, PPDA라는 수치가 높을수록 압박의 강도가 세지 않다고 보는 건데, 번리 같은 경우에는 압박 강도가 세지만 PPDA 수치가 14.2로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게중심이 상당히 높고 압박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는 해도 압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PDA라는 수치가 이 압박을 가했을 때 상대팀의 공을 빼앗아 오기까지 걸리는
패스 횟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상대팀의 패스가 더 많이 돌아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PPD가 수치가 높은 번리가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가 힘들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하는 것보다 라인을 끌어올려서 덤비는 팀을 상대로 역습을 취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위력적인 팀이기 때문에 이 압박을 가하는 색깔로 변모한 번리를 상대로 충분히 효율적인 역습 축구를 때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번리의 최대 강점인 세트피스 부문에서 웨스트햄이 세트피스 공수가 강한 팀이기 때문에 번리의 세트피스 강점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웨스트햄의 주포 안토니오 선수가 최근 득점이 없었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무엇보다 지난 시즌 번리를 상대로 3골로 강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안토니오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번리는 코르네와 우드라는 핵심 공격수들이 최근에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격진의 컨디션 역시 웨스트햄이 좀 더 좋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번리가 올 시즌 최다 연패가 2연패라는 점, 그리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2연패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봤을 때 웨스트햄의 사이드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0번 경기는 번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레스터와 뉴캐슬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가 나폴리 원정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유로파리그에서 탈락의 수모를 겪었습니다. 최근에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실점이 27골이나 되면서 최다 실점 4위를 달릴 정도로 수비가 불안한 면이 레스터의 최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폴리 원정 여파로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것이 레스터이고,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핵심 미드필더 틸레망스 선수가 나폴리전에서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틸레망스 선수가 돌아온다면 중원에서의 유기적인 빌드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른 리그 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승률이 높지 않은 것이 레스터이기 때문에 뉴캐슬을 상대로도 충분히 고전을 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에 홈에서 뉴캐슬에게 2대4로 덜미가 잡혔던 레스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포 공격수 제이미 바디 선수가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도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무엇보다 레스터의 최대 약점은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있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는 점에서 세트피스로 충분히 레스터의 골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번리와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를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에디아우 감독 부임 이후에 4경기에서 1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뉴캐슬이고, 지난 시즌 레스터 원정에서 4대2 대승을 거둘 때 뉴캐슬의 공격수 칼럼 윌슨 선수가 2골이나 넣어주면서 레스터 킬러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변 가능성이 충분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직전 나폴리 원정에서 3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2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레스터가 올 시즌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체력적인 누수까지 있기 때문에 뉴캐슬을 상대로 굉장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대로 뉴캐슬은 시즌 첫 승을 올린 상황에서 분위기적으로도 한 수 위라고 보여지고, 뉴캐슬의 특징이 생 막시망이나 칼럼 윌슨, 조엘링톤, 알미론 같은 선수들이 개인기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이 많은데, 이렇게 개인기에 의존하는 팀들은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보이는 팀들에게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번리를 상대로도 상대 전적 면에서 강했던 뉴캐슬이고, 그 번리를 잡아내면서 시즌 첫 승을 거뒀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레스터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던 뉴캐슬이 또다시 칼럼 윌슨 같은 선수들의 활약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레스터가 올 시즌 최대 약점이 세트피스 수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뉴캐슬이 세트피스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로도 충분히 레스터를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스터가 측면 수비에도 약점이 있는데 측면에서 개인기가 좋은 알미론이나 뉴캐슬의 생 막시만이 활약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레스터가 올 시즌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승률이 40%밖에 되지 않는 것을 고려를 하면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1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에버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 3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한데 그래도 홈 경기에서만큼은 2승 3무 1패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버튼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무 3패로 열세이고 지난 시즌 역시 1무 1패로 열세를 보였던 에버튼과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수비수 안데르센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미드필더 메가더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면이 있습니다. 공격수 벤테케 선수가 3경기 무득점 침체, 자아 선수 역시 4경기 무득점 침체이기 때문에 이 주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입니다. 세트피스로만 실점이 10골이나 되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강점인 팀들을 상대로 굉장히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래도 에버튼이 세트피스 공격력이 올 시즌 강한 편이 아닙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2골밖에 없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에서의 수비력이 조금은 노출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7무로 최다 무자비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무승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경기라고 보여지지만 살롱 코멘트를 통해서 승패로 가르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과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좋지 못했던 흐름을 반전을 했습니다. 리그 8경기 2무 6패 뒤에 9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고 그 과정 속에서 히샬리송 선수와 그레이 선수의 컨디션이 조금 살아난 것은 공격 쪽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칼버트 루인 선수가 장기 부상 중에 있고 수비수 예리미나 선수가 부상이 재발하면서 이탈이 됐습니다. 풀백 리카디뉴 선수 역시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에버튼 역시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서로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최대 약점이 세트피스 수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로만 무려 10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준 바 있는데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인 세트피스를 활용을 해서 득점을 하기에는 어려운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공 상황에서의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공격진의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 쪽이 좀 더 나아 보이지만 에버튼이 원정에서 공격력이 홈보다 이 반토막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공 상황에서도 양팀이 우열을 가리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올 시즌 단 1패를 홈에서 하고 있고 짠물 수비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 역시 쉽게 승리를 장담하기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비슷한 수준의 전력 누수와 비슷하게 좋지 못한 흐름, 공격진의 컨디션을 고려를 하면 무승부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인데 현재 무승부 구매율이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해 차에 무승부 구매율이 40%가 넘어갈 경우에는 이 2경기 이상 무승부가 나오지 않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6번 경기인 알라베스와 헤타페 경기 무승부 투표율이 4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경기를 비교해 봤을 때 알라베스와 헤타페 경기가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이 돼서 강원과 성남의 경기가 강원의 승리가 나오면서 한 경기밖에 무승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차 역시 40% 이상 무승부 경기들 중에서 한 경기는 의외로 승패가 갈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베티스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가 최근에 5경기에서 4승 1패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셀틱 원정에서는 2대3으로 패배를 당하긴 했는데 이미 유로파리그 상위 라운드 진출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패배 자체는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른 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승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충분히 무승부 정도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도 최근 팽팽했던 흐름이 있는 맞대결 흐름이고 베티스는 공격수 후안미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이글레시아스라는 공격수 역시 셀틱전에서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공격진의 컨디션 자체는 베티스가 근소하게 우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시에다드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다가 직전 PSV와의 홈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포 공격수 오야르사발 선수가 PSV전에서 2골이나 넣어주면서 부활에 성공을 했고 세를로트라는 장신 공격수 역시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른 리그 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베티스와 마찬가지로 승률이 좋지 못한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베티스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굉장히 팽팽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팀 모두 라리가에서 강팀 판독기 역할을 하고 있는 팀인데 짧은 패스와 공격 템포, 점유율 그리고 압박 수준까지 비슷한 팀 컬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 경기력 자체가 라리가 기준으로 베티스가 더 좋았던 면이 있고 특히 공격진 컨디션이 후한미를 필두로 한 베티스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직전 아인트호벤전에서 3대0 완승으로 분위기 반전을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양팀 모두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르는 라리가 경기에서 승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서로 승리를 장담하기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리그에서의 경기력 및 공격진의 컨디션 면에서 베티스가 우위라고 보여지고 홈 경기라는 이점을 고려를 하면 베티스의 승리를 베이스로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직전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점과 두 팀이 전술적 상성이 갈리지 않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다는 점, 전력이 상당히 팽팽한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무승부도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57회차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레알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모든 대회 12경기에서 11승 1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9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주포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제가 현지 언론의 보도를 찾아보니까 벤제마 선수의 출전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제마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다면 레알 쪽 강승부를 가도 괜찮을 정도로 레알이 아틀레티코보다 훨씬 더 경기력적으로 좋은 면이 있습니다. 벤제마 선수가 빠진다고 할지라도 공격수 비니시우스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충분히 화력 자체는 모자른 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이 있다가 그래도 직전 포르투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공격수 그리즈만 선수가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수아레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마테우스 쿠냐라는 공격수 역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수비수 트리피어와 사비치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역시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레알의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복귀를 할 수 있다면 레알 쪽 강승부도 가능해 보이는 매치입니다. 현지 스페인 언론 기사에 따르면 벤제마 선수의 출전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매치가 있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레알이 아틀레티코보다 훨씬 좋은 면이 있습니다. 벤제마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요비치라는 백업 공격수 역시 최근에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력 자체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틀레티코 역시 최근에 포르투전 승리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랐던 면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공격수 그리즈만과 마테우스 쿠냐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역시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레알이 최근 공식 경기 9연승 중인데 연승 행진이 조금 길다는 점과 레알의 중원 조합인 크로스, 카세미르, 모드리치, 크카모라는 베테랑 라인이 최근 연이어서 풀타임을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도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수비와 중원 라인의 안정감에 있어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알라바, 밀리탕, 쿠르투아 골키퍼로 이어지는 코어 수비 라인의 활약이 최근에 좋고 3경기 무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틀레티코는 최근 4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을 정도로 수비수 사비치 선수의 공백과 더불어서 수비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 찍으라면 레알의 승리,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마드리드 더비라는 변수까지 고려해서 아틀레티코 쪽을 그래도 투폴로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4번 경기는 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7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승무패 58회차 현미경 분석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